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초등 수학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이제 드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드렸는데, 제가 이제 항상 그거를 확인하면서 영상을 찍는 것은 아니라서 아마 중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 설명에서는 이제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학부모님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한 내용은 이제 초등에서 정말 중요한 그 수학 학습 과정이 무엇이냐, 예, 그리고 창의사고력,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초등학생들을 수학 교육을 할 때 딱 두 가지만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연산, 두 번째는 활용 문제, 그러니까 글밥이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제 문제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을 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본인의 학원의 운영 방침이라던가 아니면은 교육 철학에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학습 방향을 이렇게 이제 고려하는, 그러니까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죠, 학원들이. 예를 들면은 이제 연산은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는 AI가 발달을 할 것이니 연산보다는 그 방법적인, 어떻게 좀 더 창의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강조를 하는 그런 학원도 있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연산이다, 그 다음에 글밥이 있는 문장제 문장제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초등학생들은 아날로그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 말은즉슨 무슨 뜻이냐면요, 연산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연산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연산이라고 하면 사칙연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초등 과정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게 분수 같은 게 또 어려워 보이고, 그런데 사실상 분수를 못한다는 것은 곱셈을 또 어려워한다는 뜻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각각의 사칙연산에 대한 의미를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산 자체가 중요하다는 설명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수학의 문제 해결의 그 과정 선상에서 그걸 기술을 하는 기본 원칙이 사칙연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감에 있어서 그 본질이 되는 것이 사칙연산이에요. 그러면 사칙연산에서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칙연산에 대해서 기본 원리를 깨친 다음에 그 연산 자체를, 복잡한 연산을 계산기를 가지고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거는 다른 선진국의 사례도 있긴 있지만 그게 그렇게 올바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할 수 있을 그걸 꼭 사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공학용 계산기 이런 거를 사용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중고등학교 정도는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까지는 기본적인 산수나 그런 연산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 스스로가 직접 서술을 하고 기술을 해가지고 완성을 하는 그 자체가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써 내려가고 그거를 서술하는 그 과정 순상에서 그 사칙연산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그 방법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창의적인 수학 해결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수학이 사칙 연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아이디어를 내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서술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초등에서는 뭐 되게 독특하고 특별한 이런 방법이다라기보다도 연산을 제대로 시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글밥이 긴 것들 있잖아요. 문장제 문제. 그러니까 글이 나와 있는데 그 글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게 중요하다고 하냐면 어차피 수학의 교육의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문제 해결에 조금 더 이제 포인트를 맞춰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류의 문제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글을 읽고 그 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또 기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술을 하고 계산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 문장을 식으로 수학 기호를 활용한 식으로 완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하는 그 과정에서 사칙연산이 어떻게 써먹히는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학 독해력을 이제 키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문장제 문제와 사칙 연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되게 극단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프랜차이즈들 있잖아요. 뭐 창의 사고력 수학이라던가 뭐 특별한 어떤 수학입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학원들이요. 안 다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안 다니고서라도 연산과 그 다음에 그 연산을 공부함에 따라서 문장제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그런 능력 두 가지만 있으면 중고등학교 가면서 전혀 어려움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아이가 나중에 가서 선행을 하든 심화를 하든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유인즉슨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그 어렵다고 하는 KM 그러니까 경시수학 그리고 수능 수학 그리고 고등학교 뭐 내신 수학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요. 그게 창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안다고 하더라도 써먹을 수 있는 문제가 너무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창의 사고력을 되게 강조하는 학원들에서 특정 문제 몇 개를 가지고서 써먹을 그러니까 몇 개를 그 컨셉에 맞춰서 만들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이거 봐라. 이런 문제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쉬워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아주 쉬워져.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게 저는 좀 못마땅하거든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었던 그 어릴 때 저도 마찬가지로 뭐 구문 수학이니 눈높이 수학이니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산에서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되게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푼다라고 하는 게 뭐 단점도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서도 연산 자체를 확실하게 다지는 데 있어서는 또 그만한 방법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하기 싫다. 근데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 연산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그 연산을 배울 때마다 문장제 문제를 같이 겸해서 풀어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덧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뺄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곱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나눗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아이가 글을 읽고 그걸 적용해보는
그러한 것이 더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